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양육을 받고 하는 그런 행동들도 도파민을 분비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한 2살까지는요, 애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이게 다죠. 그래야 합니다. 결국은 뭐냐? 그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즉각적인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중독적 행동을 하는 것과 아이가 생존하는 전략이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태어난 지 한두 살 된 아이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를 참아야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마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의식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은 생존 중추만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죠? 일부의 감각 중추와 결국은 당장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명확하게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라면서 얘가 3살, 4살, 5살이 됐는데 계속 먹고 싸기만 하면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없죠. 오히려 음식도 몸에 좋은 거를 부모가 챙겨주는 걸 먹어야 하고 힘들지만 일어서서 걸어야 하고 화장대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마음대로 버려서는 안 되고, 그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막 마음대로 했을 때는 부모로부터 혼나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과 생존 내지는 성취의 일치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당장에 좋지만 나중에 나한테 해로운 활동, 중독적인 활동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하지만 또는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나중에 내가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활동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과 조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행동은 대부분 직접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행동을 원할 때 그 행동이 정말로 자주 일어나려면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보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용돈을 주고 이런 것처럼 생리적인 인위적인 보상을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그냥 당위적으로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당장은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아이가 그 행동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부정적 감정이 많아질수록 이 아이의 감정뇌는 특히 괴로운 상태, 아주 좀 긴장된 상태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뇌 상태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화내거나 혼낼수록 부정적 감정이 더 축적이 되면서 점차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충동적이고 중독적인 행동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농담처럼 써놓긴 했지만 결국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죠? 결국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내가 칭찬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 감정내 상태가 편안해지면, 그죠? 조금은 다른 창의적이고 뭔가 내가 너무 막 괴로워서 당장 이거를 해소해야 될 욕구 자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감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볼까? 내일이 시험이네? 일주일 뒤가 시험이네? 지금 공부도 한번 해볼까? 운동을 한번 해볼까? 이런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더 좋은 활동들을 아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요. 어렸을 때는 모든 걸 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고 다 마련해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성장하면서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떨어지게 되죠. 양적으로는 그 관계의 양은 줄어들어야 하고 하지만 질적인 수준은 높아져야 합니다. 아이가 할 것과 내가 할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잘 분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와 아이들이 부모가 서로 상대방이 해야 될 것들을 간섭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도망가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게임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자, 보세요. 싸움은 싸움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권위로서 혼내는 게 아니라 1대1 싸움으로 변질이 되게 되죠. 그럼 싸우게 되면 결국은 싸움의 법칙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아이와 부모가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도망가거나 죽은 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은 부모를 밀치게 되고, 때론 외래에서 보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내가 키운 아이고 어떻게 자란 아이인데 부모를 때렸다고 막 이렇게 오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전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전투가 발생을 하면 승자, 패자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전투 중에 발생한 싸움은, 그렇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한 달을 보낸다면, 근데 한 달 사이에 한 번의 전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투에서 서로 막 엄청 치고받았어요. 뭐 말로, 몸으로. 서로 좌절하겠죠.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이것은 99%대 1%. 그렇지 않은 시간이 99%였죠. 그러면 싸우지 않던 시간이 그게 진실이다. 결국은 전투 중에 발생한 싸움은 전투 과정에 발생한 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와의 몸싸움도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아이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흥분이나 쾌감이나 자극적인 거고 노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부모들은요, 기본적으로 미래 만족을 추구하죠. 결국은 현재 만족과 미래 만족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것은 부모의 인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가 어느 정도의 현재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원하는, 아이에게 기대되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보상을 줌으로써 아이가 어떤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런 미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연계가 완전히 완성하기 전인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런 현재 만족과 미래 만족을 밸런싱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중학생이 돼서 이미 감정내가 다 완성이 돼서 어른과 비슷한 정도 수준일 때 그때부터 조절하자라는 것은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서부터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 충동적인 것과 미래를 위해 참아야 되는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만족을 위해서 현재 만족을 적절하게 짝짓는 그러한 것들을 필요합니다. 결국 뭐냐면 100을 포기하고 하고 마이너스 100을 주지 말라는 거냐면, 너 게임 하지 말고 공부해. 이거는 뭐냐면요, 게임이 주는 건 100이고 공부가 주는 건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미래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500, 1000이라고 부모는 생각할지 몰라도, 그죠? 그러면 100을 50으로, 마이너스 100을 마이너스 50으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아이의 뇌를, 아이의 감정뇌를 무엇을 통해서 기쁘게 할 것이냐. 그죠? 자극적인 것에 자극적인 기쁨 추구, 현재 만족적인 기쁨 추구 활동으로 아이를 몰고 갈 것이냐, 뭔가 미래 만족을 위해서 현재 만족을 일부 부모가 주어주면서 미래 만족으로 아이들을 잘 유도해 나갈 것이냐는 부모한테 달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예컨대 게임이 주는 쾌감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부라는 마이너스 100으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100을 대신할 수 있는 10짜리 10개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양한 루틴의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뇌, 쾌락 추구적 활동들이 다양하게 덜 중독적이고 생산적인 것들로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노력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가족과의 유대 관계도 기쁨을 줄 수 있고, 음식, 음악, 종교, 친구, 봉사, 운동, 동호회, 새로운 취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게임이나 다른 중독성 물질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이미 나의 감정뇌가, 기쁨뇌가 충분히 만족되고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결국 부모의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